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겉으로는 완벽하고 매력적인데 어딘지 모르게 위험한 기운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내가 하지도 않은 생각이나 행동을 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의 통찰을 통해 인간관계에 숨겨진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를 발견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은 지혜를 탐구하고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나눔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의 평온과 통찰의 축복으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카를 융은 자신이 상담했던 가장 위험한 환자들 중 73%가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 전에 한 가지 공통된 경고 신호를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심리적 위험 신호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심지어 매력적이기까지 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렇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융은 이 신호를 감지했을 때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보호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위험 신호는 노골적인 공격성이나 유해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융이 발견한 이 위험한 신호는 바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투사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투사는 단순히 심리학 이론에 머무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구할 수도 있는 강력한 경고 시스템입니다. 1913년 융은 그의 인간 심리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매우 매력적이고 말을 잘했으며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의 말 속에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환자가 악하다거나 교활하다고 묘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도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은 융이 보기에 바로 환자 자신이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어두운 모습, 즉 그림자였습니다. 환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주변 모든 사람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안에 이 환자는 3개의 인간관계를 파탄냈고 동료 2명을 해고되게 만들었으며 자신의 친형제를 신경쇠약 직전까지 몰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는 자신은 완벽하게 결백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와 절대적인 확신의 결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과정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할 때 그 사람의 뇌에서는 망상 상태에 빠졌을 때와 동일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말 그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을 왜곡하고 재편집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설득력 있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왜곡된 인식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들의 뇌가 이미 그렇게 현실을 필터링하도록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림자를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이 심리학자들이 현실 왜곡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잘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왜곡된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도록 설득합니다. 융은 그림자 투사자들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무의식적인 투사를 퍼뜨림으로써 한 사람의 평판, 인간관계, 심지어 사회 전체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결코 가져본 적 없는 동기, 느껴본 적 없는 감정,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들이 당신이 제시하는 어떤 증거나 설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그림자 투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림자 투사가 이토록 교활한 이유는 투사가 강해질수록 투사하는 사람의 확신도 함께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심리적 되먹임 고리와 같아서 한 가족 전체, 직장,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융이 과학적으로 명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고대의 지혜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신의 오염된 마음이 비친 어두운 거울에 비유하며 자신의 불순함을 외부의 문제로 착각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통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의 그림자를 먼저 살필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림자 투사자들이 단순히 현실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대체 현실을 창조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경고 신호는 언제 나타날까요? 바로 누군가가 당신을 묘사하는 방식과 당신의 실제 내적 경험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식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각, 감정, 동기를 당신의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확신에 차서 말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의식적인 조종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한 정신적 붕괴로 몰아갈 수 있는 무의식적인 현실 왜곡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은 투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왜곡된 현실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적 빙의라고 불렀습니다. 한 집단 전체가 한 사람의 투사를 통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인지 부조화에 대한 레온 페스팅거 박사의 연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투사를 제시할 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관찰과 상반되더라도 그 확신에 자신의 인식을 맞추려는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들이 한 명의 희생양에게 등을 돌리고 직장에서 무고한 동료를 집단으로 따돌리며 공동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투사된 비난을 근거로 한 개인을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투사자는 심리적 폭풍의 중심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직하여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특성들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융은 자신이 만났던 가장 위험한 환자들 속에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투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투사를 당한 사람은 고립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결국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집단적 망상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융은 위험한 그림자 투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신호, 타인의 동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그들은 당신이 혹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한 사람이야 라고 당신의 내면 상태, 동기, 성격에 대해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단정합니다. 두 번째 신호, 반대 증거에 대한 면역. 어떤 설명이나 해명, 반대되는 증거도 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당신의 시도조차도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추가 증거로 해석해버립니다. 세 번째 신호, 증거와 불균형한 감정적 격렬함. 다른 사람들은 사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모욕이나 행동에 대해 매우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의 감정적 격렬함은 당신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투사한 내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일관된 피해자 서사. 그들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악에, 조종, 잔인함의 무고한 희생자가 되는 갈등 상황에 처합니다. 등장인물은 바뀌지만 그들은 언제나 억울한 피해자 역할을 고수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 동조자 모집 행동. 그들은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도록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종종 당신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걱정하는 척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파괴할 때까지 계속해서 확대될 무의식적인 그림자 투사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판일 수도, 인간관계일 수도, 혹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 투사는 융이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밝혀낸 예측 가능한 악화 패턴을 따릅니다. 1단계, 초기 투사,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는 미묘한 비난이나 귀인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것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합니다. 2단계, 확신 결정화, 투사가 더 잦아지고 확신에 차게 됩니다. 당신의 수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사자는 자신의 인식에 대해 의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3단계, 현실 왜곡, 투사자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자신의 투사 필터를 통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중립적인 행동은 악의적인 의도의 증거가 됩니다. 4단계, 사회적 모집. 그들은 당신에 대한 걱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겉으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5단계, 집단적 빙의. 다른 사람들이 투사자의 렌즈를 통해 당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단계, 체계적 배제. 집단은 공유된 투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실제로는 투사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특성을 이유로 당신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거나 공격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을 수년간의 심리적 피해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2단계를 인식하고 투사가 집단적인 힘을 얻기 전에 자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위험한 신호는 그림자 투사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위험한 심리 상태인 자아 팽창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자 투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하다면 자아가 팽창된 개인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그림자에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립니다. 자아가 팽창된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현자, 진실의 전달자, 혹은 정의로운 심판자와 같은 거대한 원형적 에너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쉽게 눈에 띄는 나르시시스트와는 달리 자아가 팽창된 개인은 종종 영적으로 진화했거나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지적으로 깨우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겉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이것이 그들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위험 신호는 자신의 동기를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스승은 신비 앞에서 겸손을 표현하지만 자아가 팽창된 개인은 자신의 인식과 판단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보이며 반대 의견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융이 발견한 세 번째 위험 신호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와의 완전한 동일시입니다. 우리가 대중 앞에서 쓰는 가면이 그 사람이 인식하는 유일한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체면,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압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 뒤에는 끔찍한 공허함이 숨어 있습니다. 흠없는 외부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모든 심리적 에너지를 쏟아부었을 때 거부된 그림자 측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밀폐된 용기 속 압력처럼 무의식 속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페르소나가 완벽할수록 그림자가 폭발할 때 그 파괴력은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해집니다. 어쩌면 융이 식별한 가장 놀라운 신호는 원형적 빙의일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초개인적인 에너지의 통로가 될 때입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희생자에 사로잡혀 항상 고통받고 구조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오직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악에 맞서 우주적 전투를 벌이는 정의로운 전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융이 발견한 마지막 위험 신호는 무의식적 패턴의 강박적 반복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를 잔인한 운명의 희생자라고 믿으면서 강박적으로 동일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해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 강박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심리 드라마에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여 역할을 맡깁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배신자, 유기자 또는 박해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위험한 신호들을 인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융의 보호 지침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의식적인 알아차림과 즉각적인 경계 설정의 결합입니다. 첫째,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누군가의 당신에 대한 인식이 당신의 내적 경험과 지속적으로 모순된다면 그들의 투사보다 당신의 내면의 현실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림자 투사자, 자아 팽창자, 빙의된 사람들은 반대 증거에 면역이 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려는 시도는 종종 그들의 투사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셋째, 정보 제공을 제한하십시오. 그들의 투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예곡될 수 있는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넷째, 상호작용을 기록하십시오. 투사자들은 종종 자신의 왜곡된 서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를 재작성합니다. 다섯째, 외부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당신과 투사자를 모두 아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십시오. 투사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인식을 현실 점검하십시오. 여섯째, 필요할 때 물러서십시오. 때로는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 위험 신호를 보인다면 전략적 후퇴가 유일한 보호책일 수 있습니다. 융의 인생을 바꾼 그 환자를 기억하십니까? 완벽한 결백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파괴했던 그 사람 말입니다. 융은 마침내 그 환자의 그림자 투사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바로 그 행동들,
즉 조종과 잔인함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위험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당신의 현실을 지키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러분의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걸음이 명료함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진실을 볼 수 있는 용기와 내면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겠습니다.